안녕하세요. 대만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대만에서 보면 한국보다 훨씬 더 외식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이 경제 활동 참여가 매우 활발합니다. 거의 다 제 주위에서는 결혼한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죠. 대만도 예전과 다르게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 여성이 더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부부인데도 여성의 가사 참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는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혼 인구의 증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에서는 좀 요리하거나 하기가 좀 힘들죠. 출산율도 한국처럼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 못지 않습니다. 이미 1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혼 비율을 살짝 살펴보면요. 이거는 2022년 말 기준입니다. 그럼 20세에서 44세 남성의 63%, 여성의 52% 정도가 미혼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5년 전보다 3포인트 정도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거의 맞벌이 부부가 일상화되어 있고 또한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아져서 아무래도 요리를 안 하게 됩니다. 외식을 당연히 많이 하게 되죠. 대만 외식 문화의 아마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요. 아침에 출근 시간이나 학교 가기 전에 밖에 나가보면 아침을 먹으러 나오는 가족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주로 또우짱이라고 해서 두유 같은 것과 토스트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삭 토스트 같은 그런 곳이 아주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아침을 파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가족 전체가 먹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만에서 보면 아무래도 좀 소형 식당과 간편 식당이 좀 더 한국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24시간 영업하는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아침 식사만을 위해서 여는 가게들도 많고요. 6시 정도에 열어서 한 2시면 끝나버리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도 많이 늘어났지만 대만은 예전부터 그래서 테이크아웃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대만을 돌아다니다 보면 간단한 음식을 사서 돌아다니는 경우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점심은 도시락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는 것보다는 사무실 근처나 학교 근처에 보면 도시락을 사 먹는 문화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형태로 파는 가게도 많고요. 그리고 도시락을 아예 제조를 해서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확실히 더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기보다는 도시락을 사와서 사무실에서 먹는 경우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녁 같은 경우는 맞벌이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배달 앱으로는 우버이츠나 푸판다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니까 다들 늦게 오고 아이들이 오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바로바로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아무래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 시간에 보면 식당 앞에 줄을 서 있는 경우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핫팟이나 철판구이 간단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대만에는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작은 가게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저녁 퇴근 시간에 다니다 보면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식당에서 포장한 것을 많이 들고 집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손에 이제 봉지 같은 걸 하나씩 들고 가는 것이 아주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대만에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배달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서 사오는 경우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하면 또 떠오르는 외식 문화의 하나의 특징은 또 야시장을 들 수 있죠. 대만 여행 오시는 분들은 야시장도 많이 가죠. 아무래도 여름에는 한국보다 더 덥고 여름 기간이 훨씬 기니까 야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시장은 대만 곳곳에 다 있습니다. 구마다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그 야시장이 이제 뭐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선택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저녁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고요. 야식을 사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시장에 가보면 정말로 뭐 다양한 것을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세계 각지에서 온 것들도 다 팔고요. 심지어 뭐 떡볶이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도 야시장을 가끔 가는데 가보면 뭐 그야말로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살을 빼고 있는데 야시장에 가는 것이 좀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야시장 음식을 많이 안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좋아하는데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 처음 왔을 때 한 뭐 5, 6년 전인가요? 그때는 정말 젊은 애들도 좀 살이 찐 애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대만 사람들도요. 오히려 대만에 오는 뭐 한국 분들이나 여행객들이 대만의 뭐 버블티나 뭐 탕후루 뭐 이렇게 살이 잘 찌는 것을 더 즐기지, 오히려 요즘 대만 젊은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많이 단 것을 안 먹는 것 같아요. 안 먹는다기보다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훨씬 날씬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주택에 가보면 의외로 뭐 원룸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도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의 조건 하에서요. 저는 뭐 대만 음식이 좀 맞지도 않고 건강상의 이유로 거의 집에서 해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좀 애를 먹었습니다. 우선 뭐 요리가 가능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예 새를 놓을 때 주인이 여기서 요리는 못한다 이렇게 딱 못 박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보면 뭐 삼시세끼를 전부 다 항상 외식으로 사 먹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대만에는. 우리 같으면은 뭐 집에서 그래도 뭐 자취를 하다 보면은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하잖아요. 대만은 의외로 그냥 다 삼시세끼를 다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오는 뭐 유학생이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요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살이 급격하게 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대만 음식이 단 것도 많고 뭐 굉장히 오일이 많이 들어가죠. 대만 음식에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조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의 외식 문화는 맞벌이 문화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외식 문화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만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먹어보고 싶으신지 모르겠네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